이번 시간에는 등비수열. 자, 등비수열에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잠깐. 자, 등비수열. 자, 우리가 이 등차 수열 했을 때, 자, 등차 수열은, 수열이 이렇게 쭉 나열됐을 때, 일정한 수를 더해서 이루어진 수열이 등차 수열이었죠. 등차 수열. 그래서 항상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가려면 공차를 몇 번 더한다고? n-1번 공차를 더한 것이 바로 n번째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등차 수열은 1차시 dn 플러스 상수꼴 이런 꼴이 나오는 것이 등차 수열이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등비 수열은 뭐냐면 자, 1하고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자, 이런 식으로 나열됐을 때 n번째 항. 그러니까 앞에 항에서 이게 빠졌네. 2가 있고 1이 있겠죠. 이게 보면 앞에 항이다. 이게 첫 번째 항이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 n번째 항이 있겠죠. 그럼 얘는 앞에 항에서 뒤항 될 때 곱하기 2, 일정한 수를 곱해서 그 다음 항이 되는 숫자들. 2의 제곱에다가 2를 곱해서 2의 3승이 되고 2의 3승에 2를 곱해 2의 4승 되고 2의 4승에 곱하기 1을 해서 2의 5승 되는. 자, 이런 일정한 수를 곱해서 가는 수열, 얘네들을 우리는 등비 수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일정한 수를 곱해는 이 숫자 2를 갖다가 우리는 공비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보통 공비는 우리 문자로 R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얘네의 구조를 파해 보면 자, 두 번째 항은 앞에 항으로부터 공비를 2번 한 번 곱해서 두 번째 항이 된 거고,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으로부터 공비를 두 번 곱해서 세 번째 항이 된다. 자,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부터 공비를 세 번 곱해서 네 번째 항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 공비를 얼마만큼 곱하는가를 분석해 보면은요. 첨자, 차, 그러니까 네 번째 항에서 2를 빼니까 공비를 세 번 곱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과 첫 번째 두 번, 그럼 첨자 차가 2 차이 나기 때문에 두 번 곱한다. 얘는 한 번 곱한다. 이런 논리가 적용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항으로부터 n번째 항이 되려면 공비를 몇 번 곱할까? 자, 여기에 1로부터 공비 2를 n-1번 첨자 차만큼 곱해지더라는 얘기죠. 이것이 n번째 항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n번째 항의 공비가 2의 n-1승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등비수열. 자, 그러면은 자, 얘네들을 문자로 표시해 보면 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그래서 n번째 항까지 나열하면 자, 일정한 수를 곱해서 간다 했죠. 그걸 r을 곱했다고 하자. 두 번째 항에서 r을 곱해 세 번째 항이 되고 세 번째 항이 r을 곱해 네 번째 항이 됐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은 a1으로부터 r을 한 번 곱해서 두 번째 항이 된 것이고요. r은 우리가 규칙을 보니까 첨자를 가만히 보니까 1만큼의 차이가 있었죠. 자, 그리고 첫 번째 항에서부터 세 번째 항에 가려면 공비를 두 번 곱했다라는 거죠. 보니까 첨자가 3하고 2 차이 나지 그것만큼 곱한 그런 유형이 되네요. 자, 첫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 갈 때는 자, 공비를 하나, 둘, 세 번 곱했죠. 아래 세 번. 아래 3승만큼 곱해서 네 번째 항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얘도 보면 첨자를 보니까 4하고 1이었어요. 첨자 차만큼 더했다라는 거죠. 그럼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으로부터 r을 몇 번 곱해야 돼? n-1번 곱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항으로부터 r에 n-1을 곱한 것이 n번째 항. 자, 이것이 우리가 등비수열의 공식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자, 두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가려면 두 번째 항으로부터 공비 R을 몇 번? 두 번 곱해서 네 번째 항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여기에다 R을 곱하고 R을 곱해서 얘가 된다. 자, 이런 규칙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도 봐봐요. 자, 세 번째 항에, 네 번째 항에 여섯 번째 항 가려면 첨자가 두 번 차이 나죠. 공비를 2의 3승으로부터 공비 2를 두 번 곱하면 2의 5승이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것부터 몇 번 공비를 곱할 것이냐. 그거는 첨자 차만큼 첨자를 바라보면서 그게 차가 얼만큼이냐 그것이 그 공비만큼 곱해서 되더라. 이런 규칙을 발견한 거죠. 자, 우리가 등차수열과 똑같아요. 그죠? 구조는. 자, 그래서 단지 등차수열과 등비수의 차이는 등비수열은 일정한 수를 곱해서 간다라는 거죠.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등비수열은 어떤 수에다가 일정한 수를 곱해서 얻어지는 수열. 자, 이것이 등비수열인데 이때 일정한 수, 얘를 우리는 공비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봅시다. 2, 6, 18, 54로 가고 있는데 자, 2에다 3을 곱하니까 6 되는 거 맞고 6에다 3을 곱하니까 18 되고 18에 3을 되니까 54 되고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일정한 수를 곱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일정한 수를 뭐라 부른다고? 공비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조를 보면은 자, 여기는 첫 번째 항, 자, A1이 여기 세 번째 항 A3 갈 때 첨자를 보면 첨자가 두 번 차이 나는 걸 이 차이 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첫째 항 2로부터 공비를 두 번 곱했다라는 거고요. 자, 네 번째 항까지 가려면은 첨자가 4에서 1이니까 차는 3개 차이 나죠. 공비가 3번 곱해서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2에다가 3의 3승을 곱하면 54가 되잖아요. 자, 이런 규칙이 이루어지니까 자, n번째 항은 어떻게 됐을까? 얘 또한 똑같은 구조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 가지려면 첨자차는 n-1번 표현해요. 그래서 이 3을 n-1번 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3에 n-1 이렇게 쓴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첫째 항이 2로부터 공비 3의 n-1 한 것이 n번째 항이 되겠다. 그래서 2 곱하기 3의 n-1승이 n번째 항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문자로 표시하면 자, A1, A1R, A1R 제곱, A1R 세곱, I1R 4제곱 이렇게 되겠죠. R을 곱해 가니까. 자,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가니까 R을 두 번, 첨자차가 두 번 나와서 R의 제곱이 된다는 거고. 자, 네 번째 항 가려면 첨자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이니까 빼면 3이 나오죠. R을 세 번 곱했다. 자, 첫 번째 항에서부터 다섯 번째 항 가려면 첨자차는 4가 나오죠. 그러니까 R을 4번 곱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하게 되면 자, n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을 비교했을 때 첫 번째 항으로부터 n번째 항까지 가시려면 R을 몇 개? n-1개. 즉, R을 n-1번 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A에는 첫 번째 항으로부터 R의 n-1승 이렇게 나는데 이거를 우리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얘기합니다. A1의 R의 n-1승이다 라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가 등비수의 일반항이 되고 이때 일정한 수를 곱하는 걸 뭐라고 했어요? 공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R 그러면 공비라고 우리는 문자를 대신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봅시다. AN이 있으면 그 다음 항은 뭐가 됐을까요? 항상 우리는 첨자를 보게 되면 하나씩 커져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 항은 n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전항은 n에서 1을 뺀 an-1이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자로도 이렇게 연속하는 수열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n-에다 r을 곱해서 an이 되고 an에다 r을 곱해서 an 플러스 1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an에다가 r을 곱하면 그 다음 항 뭐가 돼요? a의 n 플러스 1항이 된다. 이건 우리가 점화식 표현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뒤에가 또다시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등비수에서 좀 알아봤는데요. 자, 그럼 등비 이런 구조를 갖고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보겠는데 자, 15페이지로 와서
자, 등비수열 일반항 AN을 구하라고 했죠. 자, 얘가 등비수인지 아닌지 우리 해봐야 돼. 자, 1, 5, 25, 125니까 얘는 5를 곱하고 있구나. 5에다 5를 곱하면 25가 되고 25에다 5를 곱하면 125가 되잖아요. 그쵸? 이게 등비수열이네. 일정한 수를 곱하고 있으니까. 자, 이때 얘가 공비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었고, 자, 이제 n번장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1로부터 공비를 몇 번 곱한다고? 첫 번째 항이니까 n이니까 얘는 a1이 되는 거니까. 자, a1으로부터 곱하기 공비 r을 n-1번 곱해서 an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a1이 1이었고 공비가 5였으니까 n-1. 자, 이것이 일반항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도 보니까 첫째 항이 2가 나왔죠? a1이 2고요. 공비가 r이 마이너스 6분의 1이었대. 등비수열 구하라. 그럼 a는 일반항 구하라. 자, 2로부터 r에 몇 번? r이 마이너스 6분의 1 있으니까 이것이 n-1번 곱한다. 이러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항이 주어진 공비 구할 수 있죠. 그랬죠. 왜냐면은 A2로부터 두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가려면 얘는 첨자가 3 차이 나죠. 그럼 얘는 가려면 R에다가 3승을 해야 다섯 번째 항이 갈 수 있다. 그래서 루트 3에다가 R 3승을 해서 마구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R 3승은 마구를 루트 3으로 나눌 것이고 유리화하게 되면 3, 3은 9. 그래서 마이너스 3 루트 3이 나오는 거예요. 자, 루트 3, 이거는 루트 3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3은 루트 3의 제곱이니까. 자, 그래서 R은 얼마다?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공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항이 주는 공비. 등차수도 마찬가지였죠. 두 항이 주어지면 공차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A9를 구하래. 얘는 이제 일반항 구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일반항 구해서 하지 말고 일반항 구해서 더 집어넣어도 되고요. 바로 A5에서 A9로 가자. 자, A9가 마구니까 공비를, 자, 공비가 마이너스 3인데 얘를 몇 번 곱해야 돼? 첨자 차만큼 9에서 5니까 4. 4승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에 4승하면 9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81. 요렇게 나올 수 있다. 자, 여기도 A4하고 A7. 그래서 A9를 구하라. 이겠단 말이죠. 자, 두 항이 주어지면 공비 구할 수 있다. A4로부터 R을 몇 번? 첨자 차만큼 3승 해서 80 A5 7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A4가 10이고 R의 3승이 80이 되니까 R 3승은 8이 되고요. 10 나눠서 그래서 R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8은 2의 3승이니까. 자, 공비 구했어요. 자, 그렇다면 A9 가려면 7부터 9 가려면 두 개 항을 지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공비는 두 번 곱한다. 첨자 차만큼 곱한다. 자, 80부터 공비 R을 두 번 곱해서 R이 얼마였는데 2였잖아. 그래서 80 곱하기 4를 한 것이 이것이 바로 A9항이 되겠다. 320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빠르고요. 만약에 이제 일반항을 구하겠다. 그러면 AN 초항 10 곱하기 2의 n-1승이죠. 여기 9항이니까 n에다가 9를 집어넣는다는 거죠. A9 넣으면 10에 2에 8승 이렇게도 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일반항 안 쓰고 바로 구해도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해봤고요. 자, 이제 등비 중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등비 중앙. 자, 등비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앞에서 등차 중앙을 배웠었어요. 자, 등차 중앙은 두 세수가 있을 때 그 세수의 가운데 항, 얘를 등차 중앙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가운데의 두 배 한 것이 그 앞에와 뒤에 놈을 더한 것 같다라고 했었고요. 또 얘를 A1,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그리고 일곱 번째 항이라고 했을 때, 자, A4를 등차 중앙을 둔다면 얘랑 얘랑 더한 것이 똑같고 얘랑 더한 것이 A4항의
두 배 한 거와 같다라고 했었죠. 그죠? 또 얘와 얘랑 더한 것도 2A4와 같아진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1, 3, 5, 7, 9, 11, 13. 자, 7의 2배. 등차 수열이야. 자, 그러면은 14죠. 5랑 9 더해도 14. 자, 3하고 11 더해도 14. 1하고 13 더해도 14가 다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등차 성질상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가운데 7을 등차 중항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의 두 배는 다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처럼 등비수열도, 등비수열 보면은, 자, 1,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3의 4제곱, 3의 5제곱을 볼까요? 3의 6제곱까지 가봐야겠네. 자, 그럼 가운데 3의 3승이 있어. 자, 3의 3승은, 자, 그 전항 3의 2승과 3의 4승을 얘를 곱하면 3의 6승이 되죠. 그죠? 그 3의 6승은 3의 3승에 제곱을 한 거와 같아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3하고 3의 5승을 곱해도 3의 6승 되고 1하고 얘를 곱해도 3의 6승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럴 때 요걸 우리는 등비 중앙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연속하는 세수뿐만 아니고 우리가 수열을 쭉 놨을 때 대칭되는 그 가운데 항을 우리는 등차 중앙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등비 중앙이라 얘기한다고 했죠. 등비. 자, 그래서 A, B, C 순서의 등비수를 이룬다면, 자, D항에서 앞에를 A분의 B. 자, 얘가 뭐예요? 얘가 바로 공비 R이죠. 왜? AR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AR 제곱. 이 등비수열 아니에요? 자, AR을 A로 나눠봐. 뭐 나와? R 나오죠. AR 제곱을 AR로 나눠봐. R 나오죠. 일정 수를 곱해서 갔으니까 D항을 앞에 나누면 당연히 공비 R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B분의 C, 얘도 공비가 돼. D항을 앞에 나눴죠. 그러면 B분의 A나 B분의 C나 A분의 B나 B분의 C나 어때? 공비로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 양변에 BC를 곱하게 되면 B 약분, C 약분. 그래서 여기는 AC가 되고 여기는 B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B제곱이 AC가 돼서 B는 루트 AC가 되는데 이때 B를 우리는 등비 중앙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ABC 순서의 등비수를 이룰 때 B를 A와 C에 뭐라고 해야 된다고? 등비 중항.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등차수는 등차 중앙이고 등비수는 등비 중항이라 얘기합니다. 자, 그럼 그 성질 잠깐 더 보면요. 자, 얘가 등비수열이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n번째 하나씩 커져가고 있죠. 자, 그때 공비를 R로 둔다면 자, 1, 3, 5로 갈 때는 차가 얼마 차이? 2씩 차이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공비가 R의 제곱이 되는 거야. 얘는 3개씩 차이 나니까 R의 3. 첨자 차승만큼 곱해주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자, 두 항이 주어지면, 등비수에서 두 항이 주어지면 뭘 알 수 있다? 공비를 알 수 있다. 등차수에는 공차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A3이 9고, A5가 80이란 말이야. 그러면 첨자가 3하고 5가 됐으니까 얘는 차가 2차이 나죠. 그러니까 R을 2번 곱한다는 거야. 그래서 A3에다가 R을 2번 곱해서 A5가 되고 그렇다면 실제 9였으니까 R2가 80이 된 거죠. 그래서 R이 3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A10을 구했으니까 A5로부터 10까지 가려면 R을 몇 번? 5번 곱하는 첨자 차승만큼 곱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얘는 81로부터 곱하기 R이 뭐였어? 3이었죠? 3에 5승한 것이 바로 A10의 항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등비 중앙도 알아봤는데요. 자, 등비 중앙에 관한 문제 잠깐 볼게요. 자, 볼게요. 우리가 자, 등차 수열. 자, 이 세수가 등차 수열일 때 x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등차 수니까 우리 등차 중앙을 이용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가운데의 두 배, 2x는
그 앞에 항과 그 다음 항을 더한 것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x는 얼마 나온다? 2가 2니까 1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등비수열 이럴 때라고 했죠. 그럼 얘는 등비수열을 등비중앙을 이용하면 y의 제곱은 앞에 거와 뒤에 걸 곱한 것 같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y는 얼마? 16이 4, 46. 풀마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볼 수 있어요. 등비중앙. 자, 그래서 이제 등비중앙, 등차중앙을 이용한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기본적인 성질이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등차수열과 등비수 합해서 나오는 것이 제일 많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런 거는 이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보자. 자, 서로 다른 세수 4a, b가 이 순서의 등차수열인데, 얘는 등차수열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이 세수는 이 순서의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세수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걸 풀어갈 때는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일단은 설정을 하는데 이것처럼 A, B, C 나와서 등차중앙, 그러니까 등차중앙을 이용한 2B는 A 더하기 C다. 이걸 이용한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A 쓴다면 그 다음 항은 공차를 더해서 A 플러스 D가 되고 그 다음 항에 또 공차를 더해서 A 플러스 2D가 되죠. 그죠? 근데 이렇게 연속되는 세수를 이렇게 나타낼 때 이것보다는 이 가운데 항을 A로 두고 그 전항을 A 빼기 D, 그 다음 항을 A 플러스 D 이렇게 넣어도 되는 거죠. 이것도 등차수열이니까 세수를 이렇게 설정하고 가는 것이 훨 낫다. 왜? 얘를 3개를 더하면 뭐가 돼요? 3의 A가 돼버린다는 거죠. 이 성질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등비수열은 어떻게 할까? 자,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얘는 등비중앙에서 A, B, C가 등비수를 이루고 한다면 B제곱은 AC 이걸 이용하고 또 하나는 A 놓고 AR 놓고 AR 제곱 놓고 이걸 이용하든지 이걸 이용하든지 그러니까 이 방법은 문자가 3개 있고 이건 문자가 2개예요. 그러니까 2개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문제에 따라서 이걸 이용할지 문제에 따라 다른 거죠. 어떤 조건을 따라서 우리는 그에 맞는 선택을 해서 풀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 자, 이 문제에서는 이 순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리고 얘도 이 A와 이 A, B와 B는 같은 문자야.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내라는 얘기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세 개의 문자를 살아있기 때문에 얘를 등차 수열로 보고 나열시키자. 4에다가 A 플러스 D 그리고 여기 바로 4AB인데 이 A를 요거 헷갈리죠? 얘는 4 플러스 D죠. 4 플러스 D. 그 다음에 얘는 4 플러스 2D가 되겠죠. 4 플러스 2D가 B고 4 플러스 D가 A가 놓은 거야. 이렇게 놓고 여기에서는 등비 중앙을 이용하는 거야. 자, B제곱은 4A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B 대신에 4 플러스 2D를 집어넣는다라는 거죠. 이거의 제곱. A는 그냥 A는 4 플러스 D였고요. 자, 이걸 방정식 푼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D를 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자, 전개해 볼게요. 4, 4, 16. 그래서 4, 8D, 4D 제곱. 4, 4, 16 플러스 4D. 이렇게 되죠. 정리하면 4D 제곱이고, 자, 4D 와서 빼면 플러스 4D가 되고, 자, 16은 가시네요. 그래서 0. 이렇게 돼서, 계산하면 4로 다 나누니까, 잠깐만요. 자, 여기에서 이 8이 아니고 얘는 얼마여야 돼? 16D죠, 16D. 그죠? 16D. 이렇게 해서, 4를 빼게 되면 12D 플러스 4D 제곱은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 4D를 끄집어내면 얘는 4, 3, 12, 3이고요. 자, 얘는 플러스 D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D의 값이 0과 또는 마3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D가 0이면 이 세수는 다 똑같아요. 근데 서로 다른 세수라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세수였기 때문에 0은 안 되고 D는 마이너스 3이 된다.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3을 쓰면은 자, 빼면 얘는 4하고 1이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B 값을 다 찾아낸 거야. 자, 그 다음에 13번도 볼게요. 자, 두수 A와 B 등차 중앙이 5라고 했죠. 그렇다면 A, O, B 이런 뜻이어서 등차 수열이야. 그리고 둥비 중앙은 3이래요. 그러니까 A하고 B를 했을 때 등비 중앙이 얘가 3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쓸 수 있는 것은 등차 수열은 가운데 2배 한 거 10은 앞에 항과 뒤에 항 더한 것 같고 이거의 제곱 등비 수열은 3은 3은 9죠. 9는 AB와 같은 이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이용해서 이걸 풀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우리 식변 형식 이 형태 했죠? A 더하기 B의 제곱이 마이너스 2AB. 자, A 플러스 B가 10이었으니까 10의 제곱에 AB는 9였고요. 9. 그래서 100 마이너스 18 하면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우리가 등비 중앙, 등차 중앙 문제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개념 원리 가서 또 다른 유형의 문제가 있으면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기초를 한번 더 다져보고요. 자, 등비수였으니까, 자, 얘는 1에서 마이너스 2가 됐다면 일정한 수 마이너스 2를 곱했겠네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4가 되고,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2, 8이 16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등비 이룰 수 있다. 자, 요 경우에는 88하고 54니까 얘를 보면 알죠?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나누면 돼. 근데 얼마를 곱해서 됐을까? 3을 곱해서 되네. 3. 그죠? 3은 3, 8에 24니까 마이너스 3을 곱했죠. 마이너스 돼서. 그러면은 그 전에 18은 18 마 3은 나누면 돼요. 그러면 3, 6, 18이니까 마이너스 6이었고 3으로 나누면 2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등비수를 나열해 본 거고요. 자, 등비수 일반항 AN을 구하라고 했어. 자, 아무거나 해봅시다. 자, 요걸 해보자. 그러면은 얘는 얼마야? D항에서 앞항을 나눠보면 되죠. 공비가 루트 3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공비 찾았고, 그러면 일반항 A에는 첫 번째 항 2로부터 공비 R이 루트 3이 어떻게 한다고? n-1번 곱한다라고 했죠. 이것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야? 등비수열 AN의 일반항이 다음과 같은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래요. 자, 여기 첫째 항. 첫째 항은 n이 1인 항이야.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되죠. 1 나오는 거고. 자, 공비는 2분의 1이 공비죠. 공비R은 2분의 1이다. 자, 요것도 해볼까? 자, 요거는 첫째 항은 A1, n에다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고, 공비는 이 마이너스 2가 바로 공비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볼까요? 자, 요거는 지금 보니까 좀 정리를 해야 돼. 우리는 n승이 나와야 되는 거야, n승. 일단 첫째 항은 1을 넣은 값이야. 이 1을 넣어보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서 얼마 나와? 4분의 1이 나오겠네. 그죠? 자, 공비는 4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 2가 있어서. 그래서 정리해보면, 자, 얘는, 4 곱하기 4에 마이너스 2승 된 거잖아. 그러면은 4 곱하기 이거 마이너스 2승은 2는 4, 16분의 1의 n승과 같은 거죠. 응? 요걸 요렇게 얘기해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공비는 16분의 1이 되는 거야. 공비는 16분의 1이 된다. 자, 그렇게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n항이 이렇게 쓴대요. 자, 등비수열 AN의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라고 했어. 자, n항이니까 AN이 지금 3 곱하기 2에 1 마이너스 2n 된 거죠. 그럼 첫 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n에다 2를 집어넣은 값이니까 자, 3 곱하기 2에 마이너스 1승이 돼서 2분의 3. 자, 이것이 바로 A1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비는 항상 지수가 n 됐을 때야. 그러니까 요 놈은 아까 앞에서 했지만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n승이고요. 이건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승의 n승과 같으니까 2의 마이너스 2승은 4분의 1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공비는 4분의 1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비가 마이너스 1에. 자, 공비가 마이너스 2고, 자,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160인 등비수열의 첫째 항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첫째 항은
자, R이 마이너스 160이었고, R이 마이너스 2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첫째 항은, A6까지 가려면, 우리가, A6까지 가려면, A1에다가 공비 R을 얼마 한다고? 첨자 차승만큼 한댔잖아요. 5승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1이 2였기 때문에 2 곱하기 R의 5승이 AU 마이너스 160이 됐다. 여기서 R, 아니야, 잠깐만. A1이가 마이너스 2죠. 아유, 잘못했네. 공비가 마이너스 2, 잘못했습니다. 자, A1은 뭔지 몰라. A1을 구했으니까, R의 마이너스 5승이니까, R의 5승이니까, 마이너스 2의 5승, 이러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A1은, 자, 이건 마이너스 2의 5승이니까, 홀수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바꿔도 되네. 자, 2의 5승분의 160 생각하고요. 자, 160은 숫자를 한번 인수분해 하게 되면 10 곱하기 16이고 얘는 4, 4, 16. 얘는 2의 4승이죠. 10은 2 곱하기 5고 결과적으로 160이라는 숫자는 2의 5승 곱하기 5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2의 5승이 약분되니까 5가 나오네요. 그래서 A1은 5다. 이렇게 나오게 됐죠.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자, A1, A2를 더한 게 60이고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을 더한 것이 241인 등비수열 AN의 첫 장과 공비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은 자, 여기에서 연립해서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자, A2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면 이건 AR이고요. 공비가 I라고 한다면 얘는 AR의 제곱이고 얘는 AR의 세제곱이죠. 더해서 그래서 A1 더하기 AR 하는 것이 60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240이고요. 그럼 요거를 정리해 보면은 얘를 R을 끄집어내 보면 AR 더하기 아니야. 자, R 제곱을 끄집어내. R 제곱을 끄집으면 A 플러스 AR이 나오게 돼요. 지금 요걸 맞추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240은 숫자가 나왔죠. 자, 1번 항, 2번 항. 이렇게 등비수열이 되는 것은 대부분이 등차 수에는 더하거나 뺐는데 이렇게 연립할 때 얘네들은 나누는 거야. 나누거나 곱해서 이 미지수를 없애는데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자, 2번식을 1번식으로 나누자라는 거죠. 나누게 되면 자, 얘하고 얘는 가죠. 그죠? 자, 한번 정리해 보면 A 플러스 AR 분의 R 제곱 A 플러스 AR이 됐죠. A가 바로 첫 번째 항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항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우변도 240을 모르는수에 60으로 나눈 꼴이 됐죠. 요거 딱 약분이 돼서 R 제곱만 남고 얘는 약분 4, 6에 24, 4가 나오네. 그래서 R은 풀마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첫째 항과 공비는 구했어. 공비는 R이 플러스 2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2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첫째 항은 R이 2라고 했을 때 자, R이 2일 때 첫째 항을 보자. 자, R이 2면은 자, 어디다 대입할까? 여기 요거 대입해 볼까요? 여기 A1 플러스 A2니까 2A1 이렇게 되죠. 이것이 60. 그래서 3A1이가 60이니까 A1은 얼마다? 3이 6, 2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R이 마이너스 2면은 자, 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2A1 이렇게 되겠네. 그죠? 똑같이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자, 그러면은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A1이 60이 돼서 A1은 그냥 마이너스 60이 나오게 되네요. 이렇게. 자, 우리가 이렇게 좀 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건 연립방식 풀 때 중요한 건 등차수는 더하거나 빼는데 얘네들은 뭐 한다?
나눈다라는 겁니다. 등비수열라면 연립방정식은 대부분이 다 나눠서 해결하는 그런 형태가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19번 해봤고요. 자, 20번. 자, 제2항이 마이너스 12. 그러면 우리는 A2는 마이너스 12 딱 적고, 제4항이 마이너스 108. 그러면 A4는 마이너스 108. 이렇게 적는 거야. 자, 이거 공비가 음수인 등비수열 AN. 자, 공비가 R이 음수래요. 자,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라고 했습니다.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래. 자, 두 항이 주어진 공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A2로부터 A4로 가려면 공비를 얼마 곱한다? 첨자 차승만큼 곱한다. A가 마 12였고 A4가 마 108이었어요. R제곱은 얼마냐? 108로 나누면 얼마가 되나? 9가 되겠네요. 그죠? 9. 그래서 R은 풀마 3. 공비는 음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3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구했고요. 그럼 첫째 항은 자, 두 번째 항이 마 10이니까 마 3으로 나누면 되겠죠. 3, 4, 12. 그래서 A1은 얼마다? 4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구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920은 제 몇 항이냐 그랬죠. 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일반항을 구해야 돼. 자, 그러면 A는 초항 곱하기 공비가 마 3에 n-1승 한댔죠. 첨자로부터 첫째 항으로부터 n-1번 곱하는 됐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얘가 마이너스 972 이건 몇이냐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에 n-1승인데 4로 나눠요. 그러면 4, 2, 8, 4, 4, 16, 4, 3, 12 이렇게 되죠. 자, 243. 자, 243도 3의 배수인데, 자, 이걸 인수분해 한번 해보자. 3, 3, 8에 24, 3일은 3. 80일은 3의 4승이죠. 3의 5승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의 n-1승이 마이너스 3의 4승이다. 이렇게 되는, 아니, 5승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같아져야 하는 것이니까, 자, n-1이, 자, 요렇게 돼야겠죠. 그러면은 n-1이 5다. 따라서 n은 6이라는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6개 항이 됐다. 이렇게 하네요. 자, 그러면 21번 가볼까요? 자, 등비수열 248에서 처음으로 500보다 커진 항은 몇 번째 항인가? 500보다 커진대요. 그러면 500보다 커진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일반항을 알아내 봐야 돼. 자, 그럼 여기서 초항은 2라는 걸 알았고 공비는 얼마야? 2죠. 따라서 일반항 A에는 공비 1로부터 2의 n-1승, 다시 2의 n승이라는 걸 알아냅니다. 자, 얘가 500보다 커진대요. 자, 그러면은 그 항을 찾으라 했죠. 이걸 나열하기 힘드니까 얘도 2의 배수는 아니니까 우리는 이거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을 해서 500보다 커지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의 5승이 30이었죠. 2의 6승은 64고 2의 7승은 얼마? 128이 되고요. 2의 8승은 512가 되는 거죠. 아니, 2, 8에 16, 2는 4, 2는 2. 2, 5, 6이죠. 2의 9승이 5, 1, 2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9승일 때 500보다 커지지 않고 따라서 n은 9다. 자, 그래서 커진 항은 9항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경우는 나열서 가는 거야.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번호 22번. 자, 수열 2부터 이렇게 쭉 나열해서 여기는 A1부터 10항까지 쭉 사이에 들어갔네요. 그랬을 때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했고 A1과 A10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봅시다. 증비수열. 자, 그러면 얘는 숫자가 주어진 건 2하고 20 주었단 말이야. 우리가 두 항이 주어지면 공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첫 번째 항 B1이고 B2고 B3 이렇게 가겠죠. 그럼 A10이 얘는 몇 번째 항이야? 11번째 항이고 얘가 12번째 항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첫 번째 항부터 12번째 항까지 해서 20이 나오는 거니까 1호부터 R을 몇 번 곱한다? 첨자차니까 11승에서 20이 나왔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R의 11승이 얼마다? 1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요 루트가 되기 때문에 힘들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주어진 걸 잘 보자. 자, 얘는 뭐냐면 A1 곱하기 A10이야. 자, A1은 A고 A10은 A1의 아래 몇 승? 9승을 해서 나오게 되죠. 그죠? 잠깐만. 그런데 여기 A1, A2는 몇 번째 항이냐면, 자, 우리가 얘가 A1이가 B2였어요. B2. 그리고 A12가 B11이었죠. B11. 이걸 곱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B2는 B1으로부터, 그쵸? B1, 그러니까 2로부터 R을 한 번 곱한 거고, B11은 2로부터 R을 10번 곱하는 거죠. 그죠? R의 10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곱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4 곱하기 R의 11승 나오니까, 그냥 그대로 이용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4 곱하기 10해서 40이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것도 볼게요. 자,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실수 x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등비수열, 세수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는 뭘 이용한다? 등비중앙을 이용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놈의 제곱, 즉 x 빼기 4의 제곱이 그 앞에 항 x 플러스 2하고 그 다음 항 3분의 x 빼기 1과 같아지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8x고 4, 4, 16. 자, 여기 3이 있으니까 3분의 1은 바깥으로 끄집어낼게요. 그렇다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요렇게 나오게 되네요. 자, 분수에서 헷갈리게 양변 3을 곱해. 여기에 3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지? 근데 이제 방정식 푸는 거야. 자, 그러면 3x 제곱, x 제곱이 있으니까 빼니까 2x 제곱이 될 것이고요. 요거 3, 8에 24, 마이너스 24가 나오죠? 여기 x가 가서 뺄 거야. 그럼 마이너스 25x가 되고, 자, 3을 곱하면은 3, 6, 18, 3, 1은 3. 얼마? 48이 되죠. 마이너스 2가 가서 더하는 거니까 50. 이렇게 되네요. 자, 이걸 풀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1, 2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5 곱하기 10, 5 곱하기 10 안 되고요. 5 곱하기 10 될 것 같아요. 10 곱하기 5로 하면 되죠. 그러면 얘는 20이고 얘는 5고 그래서 25. 둘 다 마이너스. 그럼 되네. 그래서 x 마이너스 10하고 x 2x 마이너스 5가 0 돼야 되고 그래서 x는 10과 2분의 5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실수 x의 값은 2분의 5하고 10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자, 24번 봅시다. 왜 안 지워지지? 자, 여기 보면 세 양수 ABC, 4AB하고 BC 64가 각각 이 순서 등비수를 이루고 A, B, C 순서의 등차수 이룰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자, 이거는 우리가 저기서 했었죠? 개누에서 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등비수를 이루는 세수. 자, 세근이 등비수 이룰 때 상수 K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단 말이야. 이렇게 3차식이 나왔을 때 세수가 주면 우리 알아야 할 것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잊어버리는 사람은 다시 이거 공부해 주시고,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곱의 합은 a분의 c, 그리고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안다고 했을 때, 자, 세근이 등비수를 이룬다고 했죠? 그럼 우리가 세수 설정할 때, A, AR, AR죠. 이렇게 설정할 수 있잖아. 이게 등비수열이니까. 자, 여기 갖고 시작을 하는 거야. 아니면은, 가운데 A, B, C로 했을 때, B제곱, 이렇게 넣고 가도 되는 것이고요. 근데 합을 구할 때 미지수가 가장 적은 게 좋으니까 이때는 이걸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수를 나열했을 때. 자, 그러면, 자, 세근의 합,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 자, 이거는 6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자, 그리고, 두 개 곱하면은 A 제곱 R, 얘랑 곱하면 A 제곱 R 세제곱이고, 얘랑 곱하면 A 제곱 R 제곱이 되죠. 얘네들이 합. 자, 이것은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24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수의 곱. A 세제곱, R 세제곱이 되죠. A 세제곱, R 세제곱이 바로 마이너스 K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A 세제곱, R 세제곱을 구하는 건데, 자, 그럼 여기서도, 자, 등비수열, 자, 요를 맞추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한번 적어 볼까요? 그러면은, 요게 3승이고 2승이니까, 요걸 3승하고 요걸 2승으로 바꿀게요. 순차를 바꿨어.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R을 끄집어내자. 여기는 A 있으니까 요걸 맞추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려면 AR을 끄집어내. 그러면 얘는 A만 남고, 자, 얘는 AR라고, 얘는 AR 제곱. 요렇게 되죠. 우리 아까 대 개노에서 했지만은, 자, 요걸 1번씩, 2번씩. 자, 등비수열이 나오면, 자, 연립 풀 때 더하기 빼기가 아니고 나눗셈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자, 2번씩을 1번씩으로 나누자. A, AR, AR 제곱. 요거 AR에 A, AR, AR 제곱. 어때요? 땡큐죠? 요거 땡큐. 약분. 그래서 우변도 6 마이너스 24. 4, 6, 24. 마사가 나오네. 그죠? 그래서 이제 AR이가 마사가 된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이것이 AR의 세제곱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결국 AR의 세제곱한 것은 마이너스의 세제곱과 같고, 자, 얘는 얼마야? 아이고, 마이너스 6승이니까 마이너스 64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죠? 4의 세제곱은.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마이너스 64가 결국 마이너스 K와 같으니까 K는 64다. 이렇게 얻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간 연립방정식, 등비수 연립방식이면 나눈다는 거, 그거 자주 묻는, 산수를 묻는 것이 등장하니까 잊지 마시고요. 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등비수의 활용인데, 자, 이렇게 이제, 도형으로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도형으로 많이 나오는데, 자, 한번 문제 접근해 볼게요. 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자, 여기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래. 자, 각 변의 중심을 이었어. 이렇게 중심을 이어서 만든 삼각형을 오려내고 남은 도형을 S1이라고 했죠. 자, 여기 S1이야. 이 남은 도형이. 그리고 S1에서 또다시 여기 중점을 잡아서 이렇게 또 오려낸대. 그걸 S2. 또 여기에서 또 중점 담아서 또 잘라내는 거. 그걸 S3.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9개의 삼각형. 자, 여기가 지금 2였으니까 얘는 1로 바뀐 거고요. 요 길이는 2분의 1로 바뀐 거란 얘기예요. 지금 길이가 2분의 1인 9개의 삼각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삼각형의 각 변의 중점을 이어 만든 삼각형을 오려내고 남은 도형 S3 이라 하자. 이 같이 시행을 반복할 때 S10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도형 문제가 나오면 전부 다 등비수열 생각하면 돼요. 다 등비수야. 등비수열이 아니고선 도형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등비수열에 해당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자, 여기의 넓이가 이 넓이에, 봐봐요. 원래 똑같은 넓이 하나, 둘, 셋, 네 개 했잖아. 네 개 중에 세 개만큼으로 줄어든 거죠. 이 넓이를 S1이라고 했다면. S1은, S2는 S1 넓이의 4분의 3으로 준 거야. 그쵸? 그러면 S2는, 얘는 S2의 넓이에, 봐봐. 이 각각이, 이 하나만 봅시다. 이 하나만 봤을 때, 요만큼. 얘도 4분의 3이 돼버렸죠. 이 넓이에 4분의 3이 됐어. 얘도 이 넓이에 4분의 3 됐고, 얘도 이 넓이에 4분의 3 됐어. 전부 다 4분의 3 된 거야. 그러면 전체 넓이도 4분의 3 된 거겠죠.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S1 넓이에 4분의 3이에서 S3가 된 거라는 얘기야. 자, 얘도 봅시다. 얘도 어디 한번 볼까? 요거 하나만 볼게. 여기 보면 얘도 이 넓이에 4분의 3 됐죠. 그럼 전체 다 4분의 3이니까 얘도 S2 넓이에 4분의 3 한 것이 S3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자, S1에다가 일정 4분의 3을 곱해서, 자, S1, S2, S3, S3까지 돼 있네, 여기는. 어때요? 4분의 3을 곱해서 4분의 S2가 됐고, 4분의 3을 곱해서 S3가 됐다라는 겁니다. 아, 뭐야? 등비수열이라는 얘기죠. 그렇구나. 등비수열. 자, 그렇다면, 일단, 공비가 4분의 3이고, 초항, S1을 찾아야겠죠. 자, S1은, 여기가 S1이었네. 우리가, 자, S1은 얘가 S1이었어요. 이거. 그럼 여기 S1을 따시고요. 여기 S1이었으니까, 여기 S1 넓이를 구해줘요. 우리 정삼각형의 넓이. 자,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이 높이는 뭐가 돼요? 이 높이는 얘가 60도니까, 이 높이는 A sin 60도. A sin 60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밑변이 A죠. 그래서 2분의 1에 sin 60도는 얼마고? sin 60도는 2분의 루트 3이고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높이 2분의 루트 3 A가 되고 밑변 A를 곱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루트 3 A 제곱. 우리가 정삼각형 넓이 공식 4분의 루트 3 A 제곱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바로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4분의 루트 3 제곱. 또는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를 배운 사람이라면 이 넓이 구할 때 어떻게 해요? 2분의 1 A 제곱 사인 60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걸 배운 사람은 바로 이해될 것이고요. 그래 어쨌든 간에 4분의 3 A 제곱이다. 그럼 S1은 이 4분의 3 A 제곱에 얼마를 곱한 거야? 그러니까 자 4분의 루트 3 A가 여기서는 2라고 했잖아요. 2의 제곱이죠. 약분이니까 루트 3이네. 그러니까 요 S1은 이 루트 3의 4분의 3 됐다고 했죠. 4분의 3만큼 감소했다. 그래서 4분의 3 루트 3. 그래서 초항은, 즉 초항이 여기는 S1이죠. S1은 4분의 3 루트 3이 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SN을 구하는 거죠. 초항이 4분의 3 루트 3이고 공비는 4분의 3의 n-1승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뭘 구했냐면 S10을 구하랬죠. S10. 자, S10이니까 n에다가 10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4분의 3 루트 3에 4분의 3에 얼마? 10을 집어넣으니까 9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4분의 3이 또 하나 있으니까 얘는 루트 3에 4분의 3에 10승과 같다.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요것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도형도 등비수열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이 좀 해보시고 이게 어려우면 일단은 첫 번째는 그냥 가세요.
다음에 이제 이게 등비수열, 등비수열 전반적으로 익숙해지면 그때 접근해도 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등비수열하고 공부한 사람들은 다음 시간에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고 요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등비수열 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